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급 불능 사태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은 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 한도는 무려 23년간 한자리에 묶여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금의 5천만 원으로 정해진 건 지난 2001년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예금액 증가를 감안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종전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는데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올해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오늘은 내 자산을 지키는 예금자 보호법, 어디까지 보호되고 똑똑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달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 총 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그간 불어난 예금 규모를 고려하면 23년 전 예금자 보호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무리수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올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논의에 들어간 건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일입니다. 1년 반이 넘는 숙고 끝에 정부가 내린 결론은 현상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법이란 이름은 예금자 보호이지만 사실 이 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실상은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인데요. 뱅크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한 은행에서 터지면 다른 은행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융권의 붕괴를 막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의 예적금 및 보험 계약에 해당되는데요. 전자금융업자, 카드사, 캐피탈, 채권 및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 주계약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입출금 계좌 잔액 100만원, 일반 정기예금 원리금 4,400만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1,500만원이 있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닌 정부가 직접 보증하는 예금이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예로 한 개의 금융회사에 내 명의로 예금되어 있는 모든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1억일 경우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는데요. 타 은행으로 분산 예적금을 한 경우에는 각 5천만 원씩 보장된다고 합니다. 국민은행 5천만 원, 신한은행 5천만 원, 기업은행 5천만 원씩 예치했다면 각각 5천만 원씩 1억 5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역 농협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가, 지역 수협은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각 5천만 원씩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장받는 5천에는 이자까지 포함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귀찮더라도 내 자산을 잘 지키시는 분들은 각 은행에 4,700만 원에서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산하여 예치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5천만 원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보험료가 오히려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의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 말 이후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분간의 예금 보호 한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내 자산 지키는 방법,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